요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 과연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부터 투자 정보의 다양한 원천, 투자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데요.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렇게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 신문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투자 정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방송을 통해 주식 시세나 환율 같은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경제 전문가의 칼럼을 읽거나 인터넷에 투자 관련 게시물을 검색하고 전문 기관의 투자 관련 보고서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 과연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 건지를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불명확한 투자 정보를 믿고 과감한 투자를 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자산 증가에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증권인데요. 투자 정보와 관련해 증권 거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회사 임원이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아는 사람이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해서 주식을 샀어요. 수익을 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경찰서로 가보니까 이게 범죄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상장 기업들은 어떤 기업 내부에 중요한 정보가 생성이 되면 그런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가 되기 전에 어떤 상장 회사들의 호재성 정보라든지 어떤 악재성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기업 내부자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했을 때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주식 투자 동호회에 가입을 한 후 관리자가 설명하고 추천한 상품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우연찮게 어떤 주식 동호회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주식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약간 처음에는 오르는 듯 싶더니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손해를 엄청나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는 테마주가 많이 시장에서 이제 유행이 됐었고요. 어떤 허위 테마 유포나 또는 어떤 주식 동호회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새로운 시세 조정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상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나오는 그런 소문들에 따라서 매매하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 거래 시 투자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근거 없는 풍문이나 허위의 호재성 공시에 현혹되지 말고 증권 동호회, 방송, 전문가가 전하는 내용을 참고는 하되 맹신하는 건 금물입니다. 투자 결과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만큼 투자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과정도 필수겠죠. 다양한 기준을 통해 투자 정보의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누가 만든 정보인가? 일반적으로는 정부, 공공기관, 전문가 집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만든 정보의 신뢰성이 다른 정보의 신뢰성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만들어진 정보인가? 현대사회 변동 속도에 발맞춰 금융시장의 변화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어제의 정보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세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신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인가? 투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금융회사 소비자들 간의 금융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증권 거래의 임의 매매 피해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가 늘어나면서 상품 특성에 대한 고객의 이해 부족과 직원의 불완전한 설명으로 인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60대 이 씨. 평소 거래하던 증권회사 직원이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라며 투자를 유도해 억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가지고 주식을 다량 매입을 했는데 주식을 사고 나서 주식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손해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사례는 부당 권유 행위로 판단돼 손해금액의 일부를 증권회사 책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해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 펀드 등 금융상품과 관련해 손해를 보거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실을 찾아 상담이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대신해서 또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그 소송이라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결과도 2, 3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와의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제도를 이용해 보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를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 및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의 경우 분쟁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나 정보 수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 조정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매매와 관련된 분쟁, 보통 1인 매매와 임의 매매, 또 부당 권유 행위, 전산 장애,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각기 근거 법령에 따라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이 존재합니다. 투자 목적이 뭔지, 자신의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 투자 성향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해한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분쟁 해결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후 구제 수단입니다. 투자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공부하면서 투자 결과의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죠. 다양한 기준을 통해 투자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